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 신경 쓰지 말고 내 길을 가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진짜 당신을 막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이거든요. 매일 아침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 하자라고 속삭이는 목소리,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안주하게 만드는 그 편안함,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며 변명거리를 만드는 그 습관, 바로 이게 당신을 멈춰 세우는 진짜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바로 이것, 당신 안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진짜 성장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주변에 말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 기억하시나요? 너가? 그건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실패하면 어쩌려고? 놀랍게도 우리를 가장 먼저 막는 건 경쟁자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이고 친구고 동료죠.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기준으로 당신을 재단할 뿐입니다. 실제로 30대 초반에 한 직장인이 있었어요. 안정적인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죠. 부모님은 미쳤다고 했고 친구들은 지금 나이에 도박하냐며 말렸습니다. 결국 그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했고 3년 만에 업계에서 인정받는 사업가가 됐어요. 반대로 비슷한 꿈을 가졌지만 가족의 만류에 포기한 동기는 지금도 회사에서 그때 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그들의 말에 설득당해 꿈을 접는다면 그 결과는 온전히 당신 몫이 됩니다. 5년 뒤, 10년 뒤 후회할 때 당신을 말렸던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아요.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렇게 말했죠. 누군가의 반대에 쉽게 포기한다면 애초에 그 꿈을 가질 자격이 없었던 거다. 냉정하게 들리지만 진실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넘기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에요. 타인의 시선보다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확신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게 독립의 시작이에요. 지금 당장 누군가의 반대 때문에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 결정의 결과를 책임질 사람은 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큰 성취를 원할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가장 큰 대가는 돈도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타인의 인정이에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구,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이게 얼마나 강력한 족쇄인지 아시나요? 회사에서 승진을 원하지만 동료들한테 미움받을까봐 성과를 숨기는 사람,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주변의 비웃이 두려워 망설이는 사람, 심지어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제 유튜버 한대 하는 뒷말이 무서워 카메라조차 켜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지지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사람이 그를 실패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의 평가를 거부하고 다시 일어났죠. 만약 그때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지금 우리 손에 아이폰은 없었을 겁니다. 선경전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심지어 스승이나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틀마저도 그게 나를 가로막는다면 과감히 깨뜨리라는 거죠. 내가 정해둔 한계, 남들이 정해준 기준, 이 모든 걸 뛰어넘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자! 라고 스스로에게 외칠 수 있는 결단력. 그건 타인의 인정을 거절하는 데서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다고, 그들의 지지 없이도 나는 해낼 수 있다고 선언하는 순간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비난? 그게 정말 당신의 꿈보다 중요한가요? 인정을 포기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편할 것 같나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갈등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모두가 만족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않기 시작해요. 쟤는 자기 생각이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하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남들 말 잘 듣는다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정작 그들은 주관 없는 당신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 말만 따르는 부하 직원. 처음엔 편해 보이지만 결국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됩니다. 쟤한테 물어봐야 자기 생각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가족 관계도 다르지 않아요. 부모님 뜻대로만 살아온 자녀는 나중에 넌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냐는 질문에 답조차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군지조차 모르게 돼요.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경험해 보셨나요? 내 꿈이 뭔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50대, 60대가 되면 나는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았구나라는 허무함만 남죠. 타인을 위해 나를 포기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나도 불행하고 결국 주변 사람들도 그 불행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 이게 정말 내 선택인가요? 여기서부터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우리 안에는 사실 두 명의 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행동하는 나, 또 하나는 행동당하는 나 자신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나 자신을 운동시킨다. 이 문장을 보세요. 여기서 나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존재죠. 반면 나 자신은 그 명령을 받아 실제로 움직이는 몸과 마음이에요. 주체와 객체, 이 둘이 하나의 인간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로서의 나는 순수한 의지 그 자체예요. 기억하고 결정하고 세상을 향해 행동을 지시하는 근원적인 힘이죠. 이 주체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의지 자체가 게으를 수는 없거든요. 반대로 객체인 나 자신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피곤하면 나른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이 나고 유혹이 있으면 흔들립니다. 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게으르다고 말할 때 사실은 나 자신이 게으른 거예요. 주체인 나는 여전히 일어나서 일하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동일시하면서 스스로를 무기력한 존재로 규정해버립니다. 진짜 자기 개발은 이 두 존재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돼요. 주체인 내가 객체인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건 주체가 아니라 객체예요. 그리고 그 객체를 통제할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완벽한 주체일까요? 아니면 환경에 지배받는 객체일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역설이에요. 만약 우리가 순수한 주체라면 원하는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하죠. 신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배고프면 힘이 빠지고 추우면 떨고 아프면 누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환경의 영향을 받는 객체이기도 해요. 반대로 우리가 완전한 객체라면 어떨까요? 그럼 아무 선택도 못하는 로봇이나 다름없겠죠. 외부 자극에만 반응하는 기계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자. 이 유혹을 거부하자. 힘들어도 한 번 더 하자. 이런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주체이기도 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함정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오직 주체로만 보는 거예요. 나는 뭐든 할 수 있어라며 자기 한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이건 과대망상이고 결국 현실에 부딪혀 좌절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객체로만 보는 겁니다. 나는 환경의 희생자야. 내 능력으론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책임과 가능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성장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때 일어납니다. 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동시에 그 환경에 맞서 싸울 의지도 가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흥미로운 건 성공을 가로막는 대부분의 장애물이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객체로서의 나 자신이 주는 게으름, 두려움, 의심, 이걸 주체인 나가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릴 때를 떠올려 보세요. 머리로는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몸은 이불 속에 파묻혀 있죠. 5분만 더 라는 유혹이 속삭입니다. 이게 바로 객체로서의 나 자신이 저항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주체로서의 의지는 본질적으로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의지 자체는 순수한 에너지거든요. 일어나라고 명령하는 그 힘은
절대 나약해지지 않아요. 게으른 건 명령을 받는 몸이지 명령을 내리는 의지가 아닙니다.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우스조차 인간의 자유의지는 건드릴 수 없다. 신도 어쩔 수 없는 게 바로 당신의 의지라는 겁니다. 아무도 당신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각해라고 강제할 수 없어요. 결정은 오직 당신만의 영역이죠. 그럼 왜 우리는 자주 의지가 약하다고 느낄까요?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객체의 저항이 강한 겁니다. 몸이 피곤하다고, 마음이 불안하다고, 습관이 안 된다고 투덜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 당신은 주도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내면에서 저항이 느껴진다면 그건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게 의지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내 게으름을 떨쳐내고 다시 집중하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위. 그게 바로 당신 안에 있어요. 외부 환경 탓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 안의 주도권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의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건 그걸 사용하겠다는 결심뿐이에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핑계와 마주합니다. 오늘은 피곤해. 내일 하면 되지. 나한테는 무리야.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모든 목소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객체로서의 나 자신에서 나와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내면의 자아가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서 던지는 저항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도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행동했어요. 내가 의심하고 미루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낼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한 거죠. 한 유명 기업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창업 초기에 매일 아침 일어나며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사무실로 향했다. 두려움은 느끼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바로 이겁니다. 약점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당신의 약점을 큰 소리로 말해보는 겁니다. 나는 의심이 많다. 나는 쉽게 포기한다. 나는 실패가 두렵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것이다.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깨부수는 경험. 이게 한번 쌓이면 다음엔 더 쉬워집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안 돼 라고 속삭일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세요. 네 말은 들었지만 내 결정은 다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성공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신을 가로막는 내면의 장벽을 허물어뜨린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행 하나가 거창한 계획 100개보다 강력합니다. 의지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근육과 똑같아요.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방치하면 약해지죠. 헬스장에서 처음 운동할 때 5kg도 버거웠던 사람이 6개월 뒤엔 20kg을 가볍게 드는 것처럼요. 왜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할까요? 재능 차이가 아닙니다. 평소에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연습했느냐의 차이예요. 매일 편한 선택만 하던 사람과 매일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는 연습을 한 사람, 1년 뒤 의지력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래요. 매일 아침 찬물 샤워를 하는 한 CEO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죠. 왜 그렇게 고생해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침마다 몸이 싫어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걸 무시하고 찬물을 틀어요. 그럼 하루 종일 어떤 유혹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작은 결정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운동 안 하고 싶어도 10분만 하기. 과자 먹고 싶어도 물 한 잔 마시기. SNS 보고 싶어도 책 한 페이지 읽기.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 의지라는 근육은 체계적으로 발달해요. 그리고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의지가 강해질수록 내면의 저항 자체가 줄어들어요. 왜일까요? 객체로서의 나 자신이 학습하는 겁니다. 어차피 저항해봤자 의지가 이길 텐데 굳이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요. 결국 의지와 저항의 싸움은 당신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중간에 포기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오늘 당장 연습할 작은 결정 하나 지금 정해보세요. 자기 절제를 처음 시작하면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내면의 자아가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싫어.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투덜대고 삐치고 온갖 핑계를 늘어놓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 소리를 달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은 좀 쉬자.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타협하는 순간 당신은 주도권을 내려놓은 거예요. 올바른 방법은 이겁니다. 투덜대는 소리를 다 들어주되 손은 멈추지 마세요. 그래, 네가 짜증나는 거 알아. 하기 싫은 거 알아. 그런데 우린 지금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계획된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한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일 아침 글을 써야 하는데 머릿속에서 오늘은 영감이 없어. 컨디션이 안 좋아라는 목소리가 들린대요. 그런데 그는 그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응, 네 말 맞아. 그래도 난 지금 책상에 앉을 거야. 그렇게 10년간 매일 썼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중요한 건 감정과 행동을 분리하는 겁니다. 감정은 느껴도 돼요. 짜증나도 되고, 하기 싫어도 되고, 두려워도 됩니다. 하지만 행동은 감정에 지배받으면 안 돼요. 감정은 일시적이지만 내가 해낸 결과물은 영원히 남거든요. 내면의 소란을 무시하고 행동을 계속할 때 나 자신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내 감정의 노예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진짜 자유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 주도적인 태도와 실행력을 완벽히 갖춘다면 이 세상에서 당신이 이루지 못할 목표는 거의 없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세요. 평범한 환경에서 시작해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 그들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저항은 일종의 시험이에요. 너 이거 정말 원해? 얼마나 간절해? 우주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항이 거셀수록 그 길이 가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쉬운 길에는 저항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길엔 성장도 없습니다. 주변의 반대, 내면의 두려움, 예상치 못한 실패, 이 모든 게 당신을 시험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정도 저항에 무너질 거면 애초에 이 꿈을 꿀 자격이 있었나?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원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앨런 머스크는 수없이 파산 직전까지 갔죠. JEK, 롤링은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재능이 아니라 저항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믿고 행동하는 경험이 쌓일 때 당신의 삶은 놀라운 속도로 변합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겠죠. 운동을 시작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하지만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 결국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의 열매를 맛봅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럴 힘이 있어요. 필요한 건 그 힘을 사용하겠다는 결심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가슴에 와닿았나요? 타인의 인정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의 확신입니다. 내면의 게으름보다 강한 건 당신의 순수한 의지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안의 저항에 거부권을 행사해보세요. 네 말은 들었지만 내 결정은 다르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작은 변화 하나는 무엇인가요? 의지라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 지금 당장 내릴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결정을 실행해보세요. 변화는 작은 실행에서 시작됩니다.